성인 PC방에 빠져 1억을 날렸습니다. 때는 작년 6월 중순 도박이라고는 지인들과 소소히 즐기던 섰다 바둑이 로또 몇 장이 전부이던 나 급작스럽게 회사에서 서울로 출장을 가라고 한다. 아, 짜증나게 주말 앞둔 금요일에 먼 출장이야. 그날 저녁 직장 동료와 떠난 출장길에 동료가 뭔가 분석을 하고 있길래 뭐봐 하고 물어보니 자기가 요새 재미로 성인 PC를 다니는데 성인 PC 바둑이에는 일종의 메이드 확률이라는 게 존재한단다. 어떤 판에 베팅을 해서 판돈을 불려야 하는지 보고 있단다. 난 속으로 얼마나 도박에 미쳤길래 출장길에 이걸 보고 앉았나 하며 한심스런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그런데 누가 알았으랴. 그 눈빛이 나에게 되돌아올 줄은. 출장지에 도착하여 2차 저차 업무를 마친 후에 동료와 가볍게 술 한잔을 하고 있는데 폰으로 주변 성인 PC를 검색하고 있었다. 동료야, 그게 그렇게 재밌냐? 형 바둑이 할 줄 알지? 심심한데 같이 한번 가볼래? 그렇게 동료를 따라 나선 길이 지옥행 지름길이 될지 그땐 미처 몰랐었다. 그렇게 동료와 찾아가게 된 성인 PC방 길거리에서 지나다니며 자주 봤었지만 들어가 보기는 처음이었다. 들어가기 전에는 어두컴컴하고 페인들이 즐비할 줄 알았지만 실상 들어가 보니 시설도 깨끗하고 예쁜 여자 알바가 반갑게 맞아줬다. 어서 오세요. 저희 가게 와보셨을까요? 아니요, 출장 와서 온 거라서요. 적토마 게임 있을까요? 내 편한 자리에 앉으세요. 동료 옆자리에 앉은 나는 모든 게 신기했다. 동료는 익숙한 듯 PC를 켜고 사이트에 접속한 후에 알바를 불러서 현금으로 100만 원을 주며 말했다. 알 좀 넣어주세요. 그러자 사이트에 접속된 아이디에 100만 실버 무료머니가 들어왔다. 궁금했던 나는 동료에게 물었다. 현금 주고 충전했는데 왜 무료머니냐? 형, 넷마블처럼 골드는 아바타 구매하면 주는 것처럼 해놓고 무료머니라 나와있는 실버가 내가 충전한 돈이야. 나도 잘 모르겠는데 가게 사장들이 말하길 합법 사이트처럼 보이게 하는 눈속임이라더라고. 말이 끝남과 동시에 동료는 게임에 접속했다. 크게 게임은 바둑이 홀덤 맞고 세분 4가지였다. 바둑이에 들어간 동료는 삥값 5,000원 방에 입장했다. 각 삥값별로 입장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었으며 조금 꼬라서 돈이 부족하더라도 한 번 들어갔던 방은 입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카드 돌리는 속도가 여타 다른 게임들에 비해 넘사벽으로 빨랐으며 순식간에 돈이 왔다 갔다 거렸다. 한 10분쯤 지났을까? 동료에게 8베이스가 들어왔다. 동료는 뭔가 느낌을 강하게 느꼈는지 패턴부터 레이스를 치고 나갔다. 한 바퀴 돌아 아침따 8메이드가 완성됐다. 동료는 됐어 하는 말 한마디와 함께 삥으로 시작하여 무섭게 레이스를 쳤다. 총 5명에서 2명이 죽고 3명이서 서로 레이스를 치는데 나는 속으로 아니 6메이드 이하도 아닌데 100만 원을 다 넣어? 하는데 결과를 보니 놀랍게도 2명 9메이드 동료 8메이드로 판돈을 쓸어 담았다. 그렇게 게임이 끝나고 200만 원쯤 되는 돈을 현금으로 환전받은 동료가 기분 좋다며 술 한 잔 더 사겠다며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 잔 두 잔 들어갈수록 불과 몇 분 되지 않은 시간에 돈을 딴 동료가 부럽기도 어떻게 8메이드로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는 걸 확신하고 올인을 감행했는지 궁금하기도 하였다. 동료야, 아까 8메이드 떴을 때 2명이나 따라와서 서로 올인 박았는데 안 우달리드나? 형, 성인 PC 게임은 8메이드가 일종의 반무적이에요. 한 명이 8메이드 이하가 뜨면 다른 상대방들은 높아야 9메이드예요. 정말 운이 없으면 100판에 한두 판 8메이드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낮은 베이스보다 오히려 8달린 베이스가 더 좋아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오히려 실카보다 더 쉬운데 상대방이 어떤 카드일지 고민도 않고 8메이드만 맞추면 되네 하는 생각을 하며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술자리를 마무리했다. 출장지에서 복귀한 나는 동행했던 동료와 떨어져 원래 업무를 하고 있었다. 며칠 지났을까? 주행 중에 타이어가 찢어져서 레카를 불러 집 근처 카센터에 차를 맡겼다. 나 타이어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생돈 나가겠네 하는 생각을 하며 정비할 차가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에 주변을 서성거리는데 평소에는 그냥 슥보고 지나쳤던 성인 PC가 보였다. 순간 출장지에서 보았던 장면이 오버랩되며 나도 모르게 발길을 옮겨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저희 가게 와보셨을까요? 사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깍듯하게 인사를 하며 맞이해 주었다. 아니요. 적토마 게임 있을까요? 알 좀 넣어주세요. 하며 마치 자주 게임을 하는 사람처럼 무시당하지 않게 동료가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하며 50만 원을 내밀었다. 네, 여기에 앉으세요. 마실 거 드릴게요. 동료가 했던 것처럼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시작하려는데 음료를 수북히 가지고 오는 게 아닌가. 게임 다 하고 나갈 때 계산하는 후불제인가 생각하며 게임에 들어갔다. 처음 하는 거라서 50만 원을 넣었지만 2,000원 방에서 천천히 놀았다.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며 2시간쯤 놀았을까? 카센터에서 다 됐다고 전화가 와서 가진머니를 보니 60만 원쯤 되어 있었다. 카운터로 가서 환전을 부탁하니 사장님 똥 찾으셨을까요? 그게 뭔가요?
마일리지요 사이트에서 마일리지 전환 누르세요. 마일리지를 누르고 전환을 누르니 100만원이 되어 있었다. 추후에 다른 가게 사장한테 물어 알게 되었는데 내가 베팅하거나 콜 받게 되면 10% 정도 게임에서 수수료로 떼가며 10% 중 가게로 8% 조금 넘게 떨어지고 가게에서 떨어진 수수료 중 가게 사장이 정한 프로테이지만큼 손님한테 주는 시스템이다. 환전을 받으며 가게 사장에게 마신 음료값 빼고 주라고 하니 웃으며 음료는 서비스라며 자주 오란다. 첫 성인 PC 도박을 플러스로 마치고서 차를 가지러 가는 길에 싱글벙글 웃었다. 내가 열었던 PC방문이 지옥행 특급 열차 1등석 문인지도 모른 채 글쓰기에 앞서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성인 PC가 존재합니다. 유흥가 쪽은 물론이거니와 원룸촌 심지어는 학교 뒤편에도 있습니다. 제 글을 읽으시고 경각심을 가지셔서 혹여나 또 다른 지옥문을 여시지 않길 바랍니다. 첫 성피 도박을 성공. 적으로 마친 나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본전이 5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1시간 정도만 놀아도 똥마일리지로 어느 정도 복구가 된다고 생각했고 크게 돈을 잃을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멍청한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다. 왜냐고 뚜껑 열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을 빼놓고 생각했으니까. 오프라인 도박만 소소히 즐기던 나에겐 성피는 신세계였다. 오프라인 도박은 일종의 멤버가 필요하고 최소 멤버가 안 되면 판이 깨져버린다. 허나 성피는 24시간 멤버가 대기하고 있기에 돈만 있고 내가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었다. 그날 이후 매일같이 퇴근 후에 성피에 출근 도장을 찍었다. 짧게는 30분 길게는 2시간씩 본전을 조금 넉넉히 넣고 삥값 1000원 많게는 2000원 빵에서 놀았다. 크게 따는 날도 잃는 날도 없었지만 카드를 치고 있는 그 순간이 짜릿하고 스릴 있어 재미있었다. 그렇게 나는 성피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50만원을 충전하고 1000원짜리 방에서 놀고 있는데 카드가 미친듯이 메이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같은 메이드 싸움에서도 베이스 하나 차이로 이기고 카드만 바꿨다 하면 파리아 메이드가 되는 소위 말해서 되는 난리였다. 본전을 빼고 딴 돈으로만 방을 올라가기 시작하여 5000방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그날 200이 넘는 돈을 땄다. 승리의 기쁨을 느끼며 담배 한 대 물고 카운터로 가서 환전 부탁을 하니 대뜸 사장이 말한다. 아이고 사장님 오늘 좀 잘 되셨나봐요? 네 아주 카드가 날라댕기던데요. 큐. 다행이네요. 어제 다른 사장님이 2000개 정도 죽으셨거든요. 오늘 이따 또 오신다 해서 다른 손님들은 안 받고 있었는데 나 사장님은 자주 오시니까 받았거든요. 이기셔서 다행이에요. 네? 전날 잃은 게 오늘 카드빨에 영향을 받나요? 성피 사장에게 들은 말은 놀라웠다. 각 PC방별로 쓰는 관리자 아이디가 있는데 그것을 페이지라고 한다. 전날에 돈을 잃고 났다면 페이지에 그대로 기록되고 오전 11시에 본사에서 정산이 끝나면 페이지별로 달린 아이디에 메이드 확률을 올리거나 내린다고 하였다. 정확히 확인되진 않았지만 1년 넘게 성피 생활을 해본 결과 사장 말이 거짓 맞아떨어졌다. 그 이후 성피를 가서 자리에 앉은 후 내가 가장 먼저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생겼다. 사장님 오늘 페이지 어때요? 도박을 보면 대체로 파워볼 바카라, 토토코인 주식 등등 혼자서 모니터나 휴대폰만 바라보며 하는 도박이 주를 이루는 것 같다. 성피도 다르지 않다.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저놈이 뻥카인지 오리지널 찐카인지 5초 안에 파악 또는 선택하여 죽을지 승부를 볼지 결정해야 한다. 헌데 한 가지 크게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관전자 즉 구경꾼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5000방 이상 고액방에서 놀고 있으면 음식에 꼬이는 파리들 마냥 하나둘씩 구경하곤 하는데 신경이 안 쓰이다가도 크게 한번 먹거나 이랬을 시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구경꾼들이 감탄을 하거나 탄식을 하면 그렇게 신경 쓰이고 귀찮을 수가 없다. 성피의 주요 고객은 40대 50대 아저씨 또는 더 나이 먹은 영감님들이 주를 이룬다. 그런 어른들한테 아무리 도박장이지만 저리 가라는 둥, 구경하지 말아달라는 둥 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다. 200을 딴 지 며칠 지나고 나서 술자리가 있었는데 술을 한 잔 거하게 마시고 나니 도파민이 올라오는 걸 주체할 수가 없어 술자리가 끝나자마자 성피로 발걸음을 옮겼다. 누가 그랬던가 절대 술 마시고 도박하면 안 된다고. 술 기운이 거하게 올라오니 한 번도 하지도 않았던 성피 바둑이에 끈 만방빙갑 만원에 들어가게 된다. 어차피 딴 돈인데 뭐 한 번만 먹으면 끄자는 마음으로 거한 술 기운에 취해 마우스를 움켜잡는데 뒤에서 영감님 한 분이 커피 한 잔 들고 쓱 지나가시다가 총각 만방치네 구경 좀 해야 쓰겄네 라는 한마디를 내뱉더니 뒤쪽에 의자를 놓고 구경을 시작하였다. 오르락 내리락 하다 30분도 못 되었을 때 패턴 구메이드가 들어왔다. 포지션은 말고 성피 특성상 구메이드도 무척 좋은 카드이지만 8메이드랑 엮이는 상황이 많이 나오기에 초장부터 죽이려고 초구가 하프 치는 걸 한 명 콜 받길래 빠꾸를 날렸다. 초구 콜 가운데 낀 놈 고민하다 콜
아침 초구 패스 가운데 땀나 패스. 됐다. 내가 구메이드니까 초구는 아무리 좋아도 같은 구다. 베이스도 좋으니까 승부 보자 생각하고 있는데 초구가 하프를 날린다. 5인 감사하지 키읔. 가운데 놈이 고민하다 콜을 하길래 빠꾸를 날렸다. 판도는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 초구는 같은 패턴끼리 싸움이라 해볼만하다 생각했는지 콜을 했다. 그런데 아까 고민했던 가운데 놈이 숨도 안 쉬고 콜을 받았다. 뭔가 느낌이 싸했다. 이 느낌이 틀리지 않았단 걸 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점심 초구 패스 가운데 패스나 패스. 초구 패턴집은 무조건 이긴다. 가운데 놈이 문제인데 팔매만 아니면 된다. 상황을 봐보자. 배팅 초구가 삥을 날리자 가운데 놈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프를 날린다. 패턴집이 둘이나 있는데 뻥카를 칠리는 거의 전무하고 8메이드 이하로 인정하고 죽으려는데 뒤에 앉은 영감님이 한마디 툭 던진다. 구탑인디 승부 봐야지. 후달려서 죽어본가. 비아냥이 섞인 말투로 툭 던진 한마디에 술도 마셨겠다. 평소 같으면 죽었을 것을 승부를 본다. 에라이 님이 바둑이는 넣고 보는 거지. 초구는 다이 둘만 남은 상황. 설마 패턴 구매인데 넘어가냐? 진짜로 지냐 생각하고 저녁에 마지막 짜투리까지 올인을 박으니 환청처럼 여자 목소리가 들려온다. 메이드 8탑. 환청처럼 들려오는 여자 프로그램 사운드를 듣고 올인이 된 나는 자동으로 대기실로 나와졌다.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는데 훈수질하던 영감이 거기서 8메이드가 나오네 라는 말을 남기고 미안한 건지 민망한 건지 일어나서 후다닥 성피를 나갔다. 끓어오르는 분노에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죽통을 날리고 싶었으나 내가 선택하고 승부를 받기에 참으며 줄담배를 태웠다. 어찌해야 하나. 어차피 딴 돈인데 똥 찾고 가자 생각하고 카운터로 가는데 미칠 듯이 도파민이 끌어올랐다. 사장님 300개 더 넣어주세요. 일어나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술 기운에 취하고 승부욕에 불탐나는 추가로 돈을 더 넣었다. 그렇게 처음으로 성피에서 두모도 이번 충절로 게임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는 도박쟁이들의 문제점이 딴 돈도 내 본전라고 여기는 게 큰 문제점이라 생각한다. 나 또한 그러했다. 똥까지 해서 350쯤 되니까 만방에서 한 번만 찍으면 된다. 라는 밑도 끝도 없는 전략을 세우며 게임에 들어갔는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확실히 기억한다. 다시 게임에 들어간 지 딱 세 판째에 아침 1249메이드가 들어왔는데 아까 두들겨 맞은 기억 때문에 하프를 치며 상대방들에게 카드 바꿀 기회를 주지 않으려 레이스를 쳤다. 점심때쯤 하프를 치는데 다 죽고 600쯤 들고 있는 한 놈이 빠꾸를 날리는 게 아닌가? 순간 조금 쫄았지만 님이 두 번 넘어가겠냐라는 생각으로 다시 빠꾸를 치니 상대방이 고민하다 콜을 받고 따블 따는 게 아닌가? 됐다. 객기 그지 같은 게 밀어내기를. 키읔키읔 속으로 웃으며 저녁에 시원하게 하프를 쳤다. 그러자 숨도 안 쉬고 날라오는 빠꾸. 간담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돈은 이미 거의 다 들어간 상황. 제발 하느님 부처님 알라시님 한 번만요. 온갖 알고 있는 신이란 신은 다 찾으며 올인을 받고 모니터를 껐다. 그러자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콜 그리고 카드 돌리는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성피 바둑이는 메이드된 카드로 이겼을 시 플레이어가 설정한 남자 또는 여자 목소리로 카드 정보를 알려준다. 헌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뭐지? 어떻게 된 거요? 게임 올인했나? 하며 모니터를 켰는데 불과 얼마 전 보았던 익숙한 화면이 보인다. 대기실. 내 보유머니는 영원히 되어 있었다. 뭔가 잘못됐다. 시스템 사운드도 안 나왔는데 왜 진 거요? 갖은 욕을 해대며 카운터로 가서 사장에게 따지듯이 물으니 사장이 게임 로그를 확인해준단다. 그때 알게 된 사실인데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가면 관리자 계정에 달린 아이디가 어떻게 플레이를 했는지 뭐가 맞았으며 배팅 내역 상대방이 언제 카드 몇 장을 바꿔서 뭐가 메이드가 됐는지까지 모조리 나온다. 아니 사장님 내가 구맞고 쫄려서 모니터 껐는데 내가 졌다면은 상대방 카드를 시스템에서 왜 안 읽어줍니까? 이거 오류 아니에요? 씩씩대며 억울한 듯 사장에게 하소연을 하니 돌아온 사장의 한마디. 상대방 MBC 123베이스에 저녁에 땀 따서 3컷 맞았네요. 그랬다. 성피 바둑이는 족보로 승리할 시의 카드 정보를 읽어주지 않는 것이었다. 성피에 다니며 처음 본 족보의 영혼까지 털리고 나서 그날 추가로 300을 더 잃어 딴 돈을 제외하고 600을 잃었다. 이때부터 잔바리 손님에서 성피찌리 프로만 방꾼의 생활이 시작된다. 사람은 누구나 큰 걸 가지게 되면 적은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 대형차를 타다가 경차로 바꾸기는 쉽지 않으며 좋은 집에 살다가 원룸으로 가는 것 또한 무척이나 어렵다. 가진 돈을 모두 잃어 강제로 하기 전까지는 처음 성피바둑이의 가장 큰 방 만방에서 호되게 당한 나. 더 이상 예전의 잔바리가 아니었다. 잃었던 돈을 복구하려면 만방밖에 없다는 나름의 결론을 내리며 도박에서 가장 힘들다는 본전을 하기 위해 성피에 이미 중독돼 있던 동료에게 자문도 구하며 복구를 위한 시나리오를 써내려갔다.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중요 승부처에서 왜 지는 카드가 들어오는 걸까 생각하게 되고 그때의 내가 내린 결론은 롤링이었다. 생각해보자.
내가 프랜차이즈 영업주라면 100원을 버는 매장과 1000원을 버는 매장이 있는데 어떤 매장에 보너스를 더 주겠는가라고 생각하며 일종의 롤링이 잘 되는 큰방 손님들이 많은 성피를 찾아 시내 방방곡곡을 돌아다녔다. 지금도 이 궁금증은 확실히 풀지 못했다. 어쩔 땐 맞는 것 같기도 하다가 죽을 땐 끝도 없이 죽으니 도박의 정답이 어디 있겠는가 다 그날운인 듯 싶다. 아무튼 가는 곳마다 5만원씩 넣고 2주 정도 여러 성피를 전전하면서 내가 사는 지역에 유흥가 원룸촌은 다 가본 것 같다. 손님 많고 롤링 잘 되는 나만의 홈그라운드를 찾아다녔다. 그러다 집에서 멀지만 시끄럽지 않고 적당한 동네, 주말 저녁이면 앉을 자리가 없어 기다릴 만큼 장사가 잘 되는 가게를 찾게 된다. 여기 사장은 나보다 어렸지만 장사 스타일이 독특했는데 똥마일리지도 업계 최고 8%를 주면서 자투리 금액은 반올림하여 주고 고액 베터들은 적게는 몇만원, 많게는 몇십만원씩 더 챙겨주며 삭막한 성피계에 괜찮은 사장이었다. 또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었는데 수많은 도박쟁이들이 들락거리는 성피에서 그것도 사장이 도박을 일절하지 않았다. 이러한 가게 정보를 친한 성피 중독자 형님에게 말씀드리니 야 리니지 메티스가 사냥은 안 해도 리니지 접속을 아예 안 하는 거 봤냐? 자주는 안 해도 할걸? 손님들 크게 잃고 나가면 다음날 정산 끝나고 좀이라도 빼먹을라 하는 게 성피 사장들인데 아예 안 한다면 손님 입장에서는 좋지. 그 말을 듣고 몇 번 더 방문하여서 확인한 결과 손님이 있건 한 명도 없건 게임을 하지 않았다. 혹시 모르니 환전할 때 사장한테 넌지시 물어본다. 사장님은 게임 안 하시나 봐요? 한 번도 못 봤네. 내 심장이 좀 약해서 돈이 왔다 갔다 거리면 숨이 차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잃었던 마음은 알기에 조금이라도 더 챙겨드리려 노력해요. 이 말을 듣고 나는 이곳을 내 홈그라운드로 정하기로 한다. 이제부터 홈그라운드가 훅가라운드가 되는 여정이 시작된다. 그렇게 정해진 나만의 홈그라운드. 가게를 정한 이상 주저하고 싶진 않았다. 큰 방에서 얼른 본전 찾고 다시 잠바리로 게임하며 스트레스나 풀며 소소하게 놀기를 꿈꿨다. 이때부터 매일 퇴근 후 이 가게만 다니며 하루도 안 빼고 만방을 쳤다. 나름의 플레이 스타일도 정했는데 200만원 충전 후 150 이하로 떨어지면 그날 스톱, 250 이상 올라가면 스톱. 이렇게 10일쯤 지나니 400을 땄다. 그래 이렇게 천천히 하는 거야 가게가 롤링이 잘 되니 잘 올라가잖아. 서서히 올려보자 스스로 주문을 외우며 게임을 해나갔다. 성피 바둑이는 이벤트라는 게 있는데 만방 기준 100, 200, 300 을 주는 승자승판이 존재한다. 400쯤 따고 며칠 후에 게임을 시작하고 몇 판 되지 않아서 100만원짜리 이벤트가 떴다. 그런데 사람이 이상하게 눈앞에 100만원이 떡하니 올려져 있으니 100만원을 먹으려 서로 레이스를 치며 이벤트 상금인 100이 넘는 돈을 받게 되더라. 결과는 패배. 100 이하로 떨어졌으니 끄고 가면 되는데 엉덩이에 본드를 발랐는지 자리에서 일어나지질 않았다. 결국 올인 뚜껑이 열린 나는 그래 그동안 올려놓은 돈이 있으니 한 상만 더 해보자 생각하며 계속 게임을 했고 그동안 딴 돈 400에 내 돈 1000까지 합 1400을 하루 저녁에 잃는다. 이렇게 크게 잃고 나니 첫 충전금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생각해왔던 플레이 스타일도 무너져버려서 일주일 만에 4000이 넘는 돈은 잃게 된다. 홈그라운드라 믿고 정한 곳이 날 나락으로 밀어넣는 훅가라운드가 되어버리는데 불과 20일도 채 걸리지 않았다. 내가 오늘 담갔으니 내일은 조금 돌려주겠지 하는 기대감은 날 더욱더 성피에 찌들게 만들었으며 무너진 내 자신은 스스로 내 목을 조였다. 처음 성피에 갔던 그날 타이어만 찢어지지 않았더라면 출장지에서 따라가서 보지 않았더라면 도박에 빠져 큰돈을 잃지 않았을까? 지금의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니다. 태생이 내기를 좋아했고 소소했지만 도박도 즐겼기에 이렇게 빠지게 된 것이고 성피가 아니었더라도 언젠가는 다른 도박에 손을 대어 똑같은 상황이 되었을 것 같다. 어쩌다 보니 성피가 눈에 들어 얻어 걸린 것일 뿐 그렇게 오리지널 성피 중독자 찌리가 되어버렸나. 주구장창 시간만 나면 성피를 다녀 만방을 치고 잃은 돈은 잊은 채 몇십만원 따도 좋아서 웃던 시간이 1년쯤 지났을 때 나는 가진 돈을 모두 잃고 1억이 넘는 빚이 생겨 있었다. 모니터 안에 보이는 허접한 그래픽에 빠지고 돈을 딸 수 있다는 욕심에 취해 지나온 1년 동안 수없이 나 자신을 욕하고 뺨치고 머리 쥐어뜯으며 또 다른 지옥을 맛보았다. 도박에 지독히도 빠진 사람의 끝은 너나 할 것 없이 가진 돈 다 잃고 빚까지 내서 다 잃는 올인이라 생각한다. 서울대 나온 사람이나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이나 모두 같다. 나는 공고 졸업 후 현 직장에 취직하여 근 20년 가까운 세월을 공돌이로 살았다. 처음엔 남들보다 일찍 더 먼저 돈을 벌고 한 푼 두 푼 모으는 재미가 있었지만 내면 한 곳에 놀고 싶고 천하태평하게 인생을 즐기고픈 욕망이 가득했다. 남들 다 해보는 대학 캠퍼스 생활은 근처에도 못 가봤고 가방끈이 짧다 보니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지는 걸 싫어하고 승부를 보는 일이 생기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 위해 나 자신을 담금질하면서 살았다. 그런 승부근성이 만방 성피 도박에 중독된 후 그대로 작용하여서 같은 방에 있는 상대방에게 크게 잃고 나면 그 상대에게 그대로 꽂히고 있는 돈 없는 돈 충전해가며 어떻게든 이기려는 게임을 하였다. 메이드가 안 되면 뻥카로 카드가 잘 맞으면 달아먹기로 내가 죽나 네가 죽나 해보잔 식의 도박이었다. 성피 도박은 넷마블이나 한 게임처럼 그 흔한 채팅도 이모티콘 하나조차 없다. 다른 플레이어에게 지고 나서 복수하는 방법은 오직 배팅으로 되갚아주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담배 연기 가득한 성피에서 얼굴도 나이도 모르고 아무 말도 대꾸도 없는 상대들과 수없는 승부를 보다 보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폐해져 갔다. 잃은 돈도 돈이지만 당장 눈앞에 모니터에 담긴 카드 그림에만 집중하다 보니 내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몰랐었다. 1년이 넘는 성피 생활을 하다 회사를 이틀째 끼고 48시간 동안 게임을 한 적이 있다. 이틀 밤에 2천 넘는 돈을 잃고 지끈지끈 아파오는 머리는 무시한 채 성피를 나와서 무작정 걸으며 줄담배를 태웠다. 평일 저녁이라서 동네에 차가 많지 않았는데 저 멀리에 내 차가 시동이 걸린 채로 있는 게 보였다. 도박에 미쳐서 주차만 해놓고 시동도 안 끄고 문도 잠그지 않은 채 내린 것이다. 순간 아내에게는 출장이라고 뻥치고 도박장에서 48시간 동안 있었던 내가 죽일 듯이 미웠다. 아내가 너무 보고 싶었지만 3일 출장이라 거짓말을 하였기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도 없이 미친 사람처럼 사람들이 지나가던 말던 외쳤던 것 같다. 사람이 48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아무것도 안 먹고 담배만 2보루 정도 태우다 보니 제정신일 리 없었다. 그날 시동이 걸린 내 차 앞에서 결국 시동도 끄지 못하고 쓰러져 기절하게 된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떠보니 내가 사는 지역의 가장 큰 대학병원 응급실이었고 내 옆에는 아내가 와 있었다. 지나서 알게 됐는데 내 차 앞 차도에 기절해 있는 걸 지나가던 여학생이 119에 신고하여서 병원으로 옮긴 거였다. 아내는 내가 눈을 뜨자 날 껴안으며 이게 무슨 일이냐며 출장 갔다던 사람이 왜 동네에서 쓰러져 있냐고 어디가 아프면 말을 해보라고 하면서 울었다. 이날 아주 어린 시절은 빼고 내가 기억하기로 가장 많이 울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아내를 안고 펑펑 울었다. 그렇게 온갖 영양제에 수액을 맞으며 하루를 응급실에서 보냈다. 퇴원길에 아내와 차를 가지러 갔다 기름이 없는지 문제가 생긴 건지 응급실에 실려간 주인을 따라하는 것 마냥 시동이 꺼진 내 차를 보험사를 불러 맡기고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 택시 안에서 아내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고 집에 들어가서 소파에 아내를 앉히고 무릎을 꿇은 채 처음 성피에 가서 도박을 한 계기부터 잃은 돈 빚 지금까지 쭉 거짓말로 시간을 비워서 도박을 한 것까지 모두 말했다. 엉엉 우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밤새도록 서로 울고 화를 냈다가 나를 이해하고 용서해 주었다. 그날 아내가 나에게 한 말 중에 뼛속에 새길 말이 생각난다. 여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 지금껏 20년 동안 돈 벌어서 아프신 부모님 부양하고 이제는 직장도 없는 나를 먹여 살리는데 여보는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겠어. 근데 있잖아. 앞으로 한 번 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땐 나 없이 혼자 살 각오해. 그날 밤 이후 나는 더 이상 성피에 가지 않았다. 술자리가 생기거나 힘들 때 자주 생각났지만 모든 여지를 막고자 카드 지갑 인증서까지 아내에게 모두 맡겼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기보다 갈 수가 없었다. 도박 중독이 참 무서운 게 이런 끔찍한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대기를 쓰면서 과거 회상을 하니 5만 원만 재미삼아 놀아볼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 물론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고 있기에 갈 수는 없다 키읔. 성피를 안 가게 된 후 어느 날 출장에 동행했던 나에게 성피라는 공간을 알려주었던 동료와 몇 명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술이 얼큰하게 취하니 동료가 날 보면 넌지시 한마디를 건넸다. 형 잠깐 놀다 갈까요? 키읔키읔. 아니야 나 이따 마누라가 데리러 온대. 그리고 돈도 없고 이제는 2번 다시 안 가게 노력할 거야. 내 인생의 성피는 아니 도박은 끝이다 키읔. 그러자 술에 취한 동료가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동생 형 도박의 끝이 어딨어요. 대한민국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다 도박쟁이들이에요. 로또 한 장도 대박을 바라는 도박인 거 아시죠? 로또를 한 장만 사나요? 매주 주기적으로 사잖아요. 방법이 우리랑 다를 뿐이지 엄연히 도박이에요. 로또를 한 번도 안 사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사본 사람은 없다잖아요. 도박엔 끝이 없어요. 맞다. 세상에는 5만 가지 도박이 있으며 하나가 없어지면 하나가 생기고 도박엔 끝이 없다는 것도 맞는 말이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성피 도박은 끝이라며 굳게 마음먹고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하나가 끝나면 다른 게 시작되듯 언젠간 다른 도박을 시작할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한다. 그런 일이 발생치 않게 노력하고 단도 이어갈 뿐 도박이란 짜릿한 맛을 익히 잘 알고 있는 내가 끝을 넘어서 또 다른 시작을 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